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수용성 규제로 오를 지역은 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을 좀 언급드리기 전에 기사를 몇 개 살펴보고 역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월 17일에 이제 나온 기사이고요. 기사 제목이 총선 때문에 집값 잡겠다던 정부 수용성 추가 규제 잠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4구가 2%대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수원, 용인, 성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역에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가파른 2%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총선의 일정하고 좀 겹치다 보니 총선 전에 할 거냐, 뭐 총선 후에 할 거냐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싱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골자는 규제는 하기는 한다 라는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그동안 올랐는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건 한국감정원의 어떤 시세가 주기적으로 좀 나오는 시세가 있어요. 그 시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원 지역의 아파트 값이 권성구가 2.5% 이상 올랐고요.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장안구는 1%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수원 4구 전체가 동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규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용인 같은 경우도 현재는 조정지구죠.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랐고요. 기흥구도 따라서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구리와 이제 광명까지도 이제 올랐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0.5% 이제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결론은 지금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을 이제 할 것이면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하는 기사다라고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과천 제이드 자이 같은 경우에 3.3제곱미터당 2,195만 원으로 분양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인근의 시세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로또 가격, 로또 분양가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위에 이제 과천 본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평이 거의 이제 신축 기준으로 20억을 육박을 하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인덕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현재 34평 기준으로 12억 내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아파트보다도 더 싸죠, 현재 가격이요. 그래서 이제 절반 가격 정도도 안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청약을 할 거고요. 이제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요. 청약 가점도 굉장히 높을 거고, 청약 저축 기간도 굉장히 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과천 본도심과, 그러니까 이 청약 결과가 다시 과천의 본도심과 아래 인덕원 쪽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열되는 분위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이 과천 제이드 자이 같은 경우에는요, 소형 평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정보 타운 내에서도요, 입지가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요, 어찌됐건 지금 건축은 거의 다 했어요.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거의 후분양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분양가 책정의 이슈들로 인해서요,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647가구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을 보면은 뭐 49 그리고 59 위주로 이렇게 소형 평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보시면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투기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투기 지역이고, 그리고 이 색보다 약간 옅은 색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정지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쪽 지역이죠. 이 수원하고 용인 쪽, 그리고 일부 이쪽 구성남 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추가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이쪽 지역들이 추가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조정지구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좀 상향될 가능성이 좀 큰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성남시가 현재는 조정지구인데 이쪽도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역은 대부분의 어떤 인천 지역이나 요 일산이나 뭐 구리까지도 이렇게 가겠지만 가장 저는 풍선 효과가 많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 지역은요. 이 강남권하고요. 서울권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이쪽 안양, 군포, 의왕 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다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쪽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요. 현재 안양, 군포, 의왕 같은 경우에는 조정 지역이 한 지역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의 동안구라고 하는 지역만 지금 조정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반면에 요 아래쪽은 이렇게 길다랗게 의왕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군포의 권역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안양인데 만안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물론 집값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번 이제 수원 같은 그런 폭등장에 비하면은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특히 이런 3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부 몇 개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들만 올랐고 기타 다른 단지들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리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커를 찍은 게 이제 평촌 쪽 중심지를 제가 마커를 좀 찍어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반경 약 한 13km 이렇게 가보면 이제 판교가 이제 쉽게 들어오고요. 일부 이제 강남권이 다 들어오고 위쪽에 업무지구인 영등포 그리고 가산 디지털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제 광명 다 들어오고 있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업무지구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 안양권의 반경 약 10km 내외에는요. 그런 지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과천 직전부 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 과천 위쪽에도 본도심 쪽에도 일부 업무지구들이 좀 들어올 그런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쪽에도 보면 R&D 허브들이 좀 생길 예정이 있죠. 그리고 이 평촌권에도 이제 스마트 퀘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금정역 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광명역 쪽에도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생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까지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드렸던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도요, 굉장히 많은 업무지구들이 있죠. 그만큼 굉장히 직주 근접의 어떤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주택의 상승장에서는요, 특히 이 3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쪽 지역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하철을 또 한번 간편하게 좀 살펴보면요. 1호선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월판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판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안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4호선이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GTX C 라인이 수원에서 이렇게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재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인동선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동탄에서부터 인덕원까지 연결이 되는 인동선이 있다. 그 중심쯤에 이제 군포시 3본이 있는 것이고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어떤 지역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요, 이 3본 주공 11단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지역이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보면은 직선 거리로 약 700m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역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정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호선, 4호선이 있고, 4호선 이제 급행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GTX까지 있는데요.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직선 거리를 보면 좀 멀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좀 걸어봤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요. 또 더군다나가 이쪽에 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한 두 정거장이면은 금정역에 이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교통의 허브로서 앞으로 좀 중요한 입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세를 좀 살펴보면 소형 평형이긴 하지만 시세가 이제 한 2억 정도밖에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세도 보면 한 1억 중반에서부터 1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게는 갭으로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면은 이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단지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캡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 단지의 이제 용적률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80% 정도 이제 내외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리모델링이나 그런 재건축의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3번 역 쪽으로 좀 내려오면, 일부 이제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 단지를 제외하더라도, 괜찮은 단지들이 있으니까요. 이쪽 지역들에 좀 저평가된, 그런 단지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3번 역에서 한정거장 안산 방향으로 좀만 더 가보면, 이 수리산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단지에 두 개의 대표가 되는 단지가 있어요. 보시면 가야주공 5단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한라주공 4단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가야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소형 평형 기준으로 한 2억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단지 같은 경우 용적률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제 130%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재건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은 그런 단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제 마주하고 있는 한라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한라주공 4단지도 보면 지금 현재는 소형 평형 기준으로 이제 3억 초반까지도 이렇게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지금 용적률이 한 100% 초반대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쪽 지역들을 이번 그 수원 규제가 되기 전에 미리 이쪽을 투자로 좀 검토하셔도 좋고요. 무조건 주택 수를 늘려서 투자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그동안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잘 이용을 하셔서 이런 지역들을 좀 그렇게 아주 비싼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요. 신혼부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단기간에도 괜찮은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빠르게 회신을 드리니까요. 이메일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